현대의 로마를 살펴보면 세계 제국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과 포럼, 판테온까지. 그러나 고대 로마의 보통 사람들이 남긴 또 다른 로마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로마의 거리 아래 오랫동안 잊혀진 또 다른 세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Holy cow. I mean, this looks like I'm walking into the second century here. 이교도들이 쓰던 지하세계 신전에서부터 This is 1700 years old at least, and look at the condition of this thing. 로마의 유명한 나보나 광장 아래 묻힌 거대한 스포츠 경기장. Many of them, in order to make ends meet, resorted to prostitution. Who knows what went underneath these arches, huh? 그리고 노예들의 손으로 건설되고 지금은 한 가정집 아래에 묻혀있는 세계 최초의 소방서까지. This is incredible. This is the underworld, isn't it? 현대의 도시 아래에서 거의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힌 채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또 다른 도시가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마의 지하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인구 250만 명이 넘는 로마는 3000년 전의 과거와 21세기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로마의 거리 아래 오랫동안 잊혀진 고대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영원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태리의 로마입니다. 로마는 500년 동안 서양 역사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제국을 통치했죠. 제 주변엔 로마 제국의 거대한 왕궁과 원형 경기장,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로마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하세계에 있습니다. 고대 로마 황제들의 사치스러운 삶에서부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로마 보통 시민들의 삶까지 로마의 지하세계는 온갖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기 1세기경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2.56 평방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에 밀집해 살았습니다. 오늘날 로마 곳곳에서 과거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하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로마의 지하세계엔 2000년 된 오래된 집과 로마 황제들의 왕궁,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스포츠 경기장인 대경마장이 있습니다. 2500년 전 25만 명의 관중들이 죽음의 궤도를 도는 전차를 보면서 환호하고 소리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는 팔라티누스 언덕 위에 있는 궁궐에서 전차 경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전차 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로마 시민들은 이곳에서 환호했죠. 그러나 로마 최대의 경기장 아래 이교도의 신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엔 그저 평범한 잔디밭처럼 보이지만 1700년 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경마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차들이 트랙을 도는 동안 미트라스교로 알려진 이교도들이 경기장 바로 옆에서 비밀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이 비밀 신전은 지하세계에 묻혀 있습니다. Katie? Yeah. 로마 지하세계 전문가인 케이티 팔라시를 만나서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This is an area that lies between the Aventine Hill, which is on our right, and the Palatine Hill on our left. And this area was the site of public spectacle from the age of the Roman kings. So it's one of the earliest places in Rome to be developed, and it grew over time.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통치하는 동안 25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경기장으로 커졌죠. 원형 경기장의 5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Circus Maximus was the largest hippodrome in Rome. It was a chariot racing stadium, and it also would have been used for other public spectacles like gladiator fights and wild beast hunts. 바로 이곳에서 로마 시민들과 귀족들 모두 똑같이 스릴 넘치는 유혈 장면들을 관람했습니다. 오늘날 잔디로 뒤덮인 경기장은 원래 있던 자리보다 10m 정도 높아졌지만 비밀 신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So where is this temple? The temple is underneath this modern building. 1920년대 파스타 공장이었던 이 건물은 오늘날 로마 오페라단의 창고로 쓰이고 있죠. 바로 이 건물 아래에 1700년 된 미트라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So this is the entrance to the Mithraeum, a building that's close to the public, but I've arranged admittance. 우린 계단을 내려가 1500년 전의 과거로 들어갔습니다. 잊혀진 고대 비밀 종교 신전은 370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죠. Holy cow. I mean, this looks like I'm walking into the 2nd century here. We've got a combination of 2nd century walls that formed part of a public structure, as well as huge 20th century pilasters that support the modern building above us. This is like a secret world down here. 시르쿠스 막시무스에서 로마의 열렬한 팬들이 검투사들에게 환호를 보내는 동안 경기장 출입문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건물에선 미트라스교의 신도들이 비밀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로마는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로마인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전체에 건설된 대규모의 화려한 신전에서 숭배를 받던 로마의 여러 신들과 달리 미트라스교의 모든 의식은 비밀리에 거행됐습니다. 미트라스교의 신도들은 비밀리에 입교식을 치렀죠. 기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트라스교는 여전히 신비 종교로 남아있습니다. 미트라스교의 기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로마인들이 미트라스라고 부르던 페르시아 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트라스가 동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트라스의 신전은 되게 어둡고 창문이 없고 동굴 천장처럼 천장이 둥글었습니다. 이 지하 신전엔 대략 길이 10m에 폭이 6m 정도 되는 방이 5개가 있습니다. You really get a feel for what would have been down here. There's so much detail work. You don't have to use your imagination. You can see it. 수세기 동안 손상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work of art here, a votive offering. So this is an offering that was given to Mithras by a member of the Mithraic cult, and the inscription that runs across the top of this relief tells us that. 미트라스 신이 황소의 목에 칼을 꽂는 대리석 조각이었습니다. This is 1,700 years old at least, and look at the condition of this thing. It's incredible. 미트라스교의 신도들은 황소를 강하고 고귀한 동물이라고 믿었습니다. This famous bull sacrifice is really the sort of fascinating aspect of the Mithraic religion, because it always is represented in Mithraic art, and in virtually all Mithraic sanctuaries you find a representation of it, but it's hard to imagine a bull ever being in a spot like this. This space could have held maybe 30 or 40 members of the Mithraic sanctuary, so that leads us to believe that the bull sacrifice is symbolic of something else. 그러나 여전히 미스테리가 존재합니다. 왜 그들은 고대 로마에서 가장 시끄러운 장소 바로 옆에 신전을 세웠을까요? Well, it's difficult to say why they chose this exact spot. Perhaps the charioteers that would have begun their races at the starting gates behind us followed Mithras. We know that there were perhaps hundreds of these Mithraic sanctuaries in Rome. 미트라스교 신전 유적지가 고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 로마군이 용기와 명예를 강조하는 미트라스교를 전파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We do know that the first followers of Mithras were predominantly from the military, and this makes sense because members of the military in the first centuries AD and BC were having a lot of contact with the kingdom of Parthia, modern-day Iraq and Iran. 미트라스교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신전 건축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단서가 있었죠. 몇몇 조각상은 매우 정교했지만 신전의 대부분은 대충 만들어졌습니다. We've got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marbles and granites, and we know that a lot of this stuff was reused. Even on part of the altar, we have an inscription that was broken in order to fit the pedestal. So this is recycled. They just took this from someplace else and slapped it on there? Exactly.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이 환호하는 동안 미트라스교의 신도들은 비밀리에 대리석과 돌 조각들을 부지런히 모았죠. 그러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700년 동안 지속된 튼튼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의 2000년 된 지하 신전 위에 세워진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That's a lot of weight. I couldn't even imagine the tonnage that is on this 2nd century structure. Yeah, but also look at the width of the ancient wall.
It's an incredibly wide structure. These are compressive materials, and so although we have a 4 or 5 story building resting on the ancient one, there's no risk of collapse. So you've got a modern building resting on top of a 2nd century temple. I mean, there's your layers of history right here. That's amazing. 미트라스 신전은 로마 제국에 가려진 수많은 비밀 중에 하나일 뿐이죠. Rome has been an active archaeological dig for about 200 years, and yet we're still turning up new finds. Eventually, we'll be able to uncover more of that 90% of the ancient city that's still trapped under the modern layers, but this is a process that will go on for probably centuries. 지난 200년 동안 10%만이 발굴됐으며 고대 로마 제국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여전히 지하색에 묻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This is fantastic. 로마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So I'm standing in the toilet right now. You prop yourself maybe something like this. There's probably a hole, and it came right down there. And there you go. 이태리의 수도 로마의 지하세계에 역사책에서도 보지 못한 또 다른 로마가 존재합니다. 로마의 지하세계에서 잔혹한 황제들의 악행과 노예와 보통 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는 넓은 궁전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은 좁은 아파트 단지에 모여 살았습니다. 오늘날 고대 도시 주변에 있던 5만여 개의 아파트 빌딩은 지하세계에 묻혀 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이드인 올리비아가 지금까지 발견된 지하 도시로 안내해 주었죠. Olivia? Hello. Hi, Olivia. Thank you for meeting with me. My pleasure. So why are we meeting in a bookstore? This is a really special bookstore. This is a place which has Roman ruins underneath. 서점은 비커스 카프라리우스라고 불리던 2000년 된 고대의 아파트 단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점 근처엔 중세 시대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죠. 따라서 2000년 된 고대의 아파트 단지가 중세 시대의 건축물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So these buildings here, what era do they date back to? These might date from anything from 13th, 14th century onwards. 13th or 14th century. 올리비아는 2000년 된 작은 지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This is fantastic. I mean, but honestly, this does not look ancient. It looks modern. I mean, does it look like 2-foot thick walls and brickwork? 이 아파트 단지는 서기 64년 포악한 네로 황제 통치 시기에 건축되었으며 거의 400년 동안 로마의 보통 시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의 건물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인들은 고대의 건물을 기반으로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했습니다. You go back to the time of this fire of Nero, 64 AD. Then you have minor restructuring during 2nd century, major restructuring in 4th, and then you've got these layers here which date back to 11th, 12th century. They're really well preserved, aren't they? Yes, they are. 남아있는 아파트 건물은 최소한 3층 건물이고 고대 시대엔 이곳이 로마의 중심부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시기의 전형적인 아파트 건물입니다. 1층엔 다양한 상점이 있었고 발코니가 달린 2층엔 로마의 부자들이 살았죠. 그리고 칸막이가 없는 맨 꼭대기층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건물은 다른 건물과 달리 수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These people were lucky in that the Aqua Virgo, which was an aqueduct, passed very close to their home. And not only that, but there was a huge water reservoir. So this apartment building built in the 1st century had its own water system here? Yes. 15,000리터에 달하는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물탱크 2개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수로를 흐르는 물이 물탱크로 쏟아져 내렸고 15,000리터에 달하는 수압에 견디기 위해서 건축가들은 물탱크의 벽을
2m 두께로 만들었습니다. 물탱크가 다 차면 물은 수로를 따라 자연히 넘쳐 흘렀죠. 이것은 로마 제국 전성기 때의 수도 시설이었습니다. Here you can see where the two buildings are actually meet up. This water supply, the reservoir, Castellum Aquae, and the apartment block, which starts here. And they were both built in the same era. It's the same type of masonry, Yes, isn't it? same time, after the fire of Nero, 64 AD. 건물 벽이 아주 튼튼해서 400년 동안 사람들이 거주해도 끄떡없었고 후에 중세 아파트 빌딩의 토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Here you can see into a corridor, what was a corridor within the apartment block. You can see stairs which lead up from what used to be an open alleyway on one side of the building. So can we get down there to see that? That's right, yes. All you need is a pair of galoshes. Do you have any galoshes for me? Could be. 고대 로마 시대의 아파트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는데 통로는 끝이 없었습니다. 계단은 약간 부식됐고 바닥엔 물이 고여 있었죠. Okay, I'm working my way down the 1st century. These were additions in the 4th century. And look at this, man. This is some really cool herringbone pattern. You can see it looks like the bone of a fish, hence herringbone. And these are little small clay bricks, just patterned like that. 고대 시대 로마의 중산층이 살던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So from the other side, we could see the steps. That's an arched cavity. You can still see the Roman arch right there, and that was used for steps. There's a staircase going down the other side. So this was a 4th century addition. You can see how elaborate it is. It's got a pattern in it. It's sort of the 4th century. People came in here, and they adapted the apartment for their needs. Might have been somebody who was more distinguished, had some more bucks, and wanted to redo it. 아파트엔 현대 편의 시설도 있었습니다. So I'm standing in the toilet right now. This probably was a ledge, like a little box here that came out. And oh yeah, you prop yourself maybe something like this. There's probably a hole, and it came right down there. And there you go. So you'd go use the latrine right there, and you might have a wash up here. And you can see there's a terracotta, a clay drainage pipe that feeds right out down through there and must go into that same system that the toilet runs into. This is really cool stuff here. 고대 로마의 아파트 역시 오늘날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탱크나 배관시설, 건물 디자인 등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고대 세계 선진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아파트 단지는 사치스러운 네로 황제의 궁궐과 비교하면 슬럼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도시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리고 아파트 건축 꿈을 일으켰던 로마 대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황금 궁전터를 찾던 네로 황제였다고 믿습니다. 서기 64년 푸른 순식간에 팔라티누스 언덕 주변에 있던 노동자들의 주거지와 공장으로 옮겨붙었고 6일 동안 계속된 화재로 로마 시가지의 70%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이후 네로 황제는 황금 궁전을 짓기 위해서 잿더미로 변한 팔라티누스 언덕 주변의 땅을 몰수했습니다. 황금 궁전은 도시의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로마 시민들에겐 출입이 금지됐으며 로마 시민들은 좁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황제의 화려한 궁전과 가난한 자들의 공동 주택단지는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에스큘리누스 언덕에 묻힌 황금 궁전과 고대의 아파트 건물은 폭군 네로 황제 시대의 유물입니다. 네로의 황금 궁전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대 로마의 보통 사람들이 살던 고대의 아파트 단지가 남아 있습니다. The kind of people who lived here, they were what made Rome great. They're part of Rome's history which didn't get much of a voice because most of the history of the empire was written by senators, so people who never had a chance of living in this kind of insula. 아파트 단지는 고대 시대에도 매우 단순한 구조물이었지만 2000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나보나 광장에 꼭 가보세요. 이곳엔 레스토랑과 와인바,
상점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매일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이곳에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황제들은 잔혹한 도시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로마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늘 빵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서기 86년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스포츠 경기장을 완공시켰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경기장이 사용됐지만 결국 경기장은 폐허로 변했고 15세기에 경기장 터는 광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들어서 있는 거의 모든 아파트 건물 지하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경기장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Hi, Richard. Thanks for meeting with me. Nice to meet you. So, where's the stadium at? Well, the stadium is here, basically. We're at Piazza Navona, and underneath where we're standing at this moment in time would have been the old stadium built by Domitian at the end of the 1st century AD. There's a stadium underneath our There's a feet. stadium underneath our feet. 스포츠 팬이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 스타일의 트랙 경기와 필드 종목을 할 만한 작은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Here we have the form of the piazza more or less sits upon the site of the stands. So these would have been stands. Yes, enough to hold something like 30,000 spectators. 광장 한가운데 있는 분수를 보면 환호하는 관중들로 가득한 경기장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한 구석에서 지하석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죠. Richard, is this it? This is Domitian Stadium here. Archaeologists believe this would have been one of the main entrances into the actual stadium. And now what is this? Are these apartment buildings? These are above us? apartment buildings that were built after the 1930s. Much of this area here was initially knocked down between 1936 and 1938 to create a broad boulevard, and fortunately they decided, if you like, to keep the shape of the piazza as it has been for 2,000 years as such there. This is the thing about Rome. You turn a corner and then you're back 20 centuries. That's right. Well, as I say, we have a shadow city here lurking underneath every footstep that we make here in Rome. 광장에서도 경기장의 일부가 보였지만 일단 지하로 내려가니까 또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Here we're going down to the end of the 1st century AD.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서기 1세기의 경기장으로 들어갔죠. This is huge. I mean, we just came off the street. You've got a whole new world down here. Here you can see, obviously, a design that would have been in some shape or form or another similar to what we see today, for example, at the Colosseum. Not as tall, probably a third less high in comparison to the Colosseum, but you're seeing a stadium. 경기장은 길이 300m, 폭 60m의 2층 건물이었고 3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죠.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고 경기장에 가는 것이 로마인들의 일상생활이었던 것을 생각하니 로마인들이 여기서 걸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이 경기장을 건설할 당시엔 2000년 후 경기장이 광장 지하에 묻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There's the street level. There's the current street level, about 20 feet up. Yeah. And we would walk into the stadium, the Mission Stadium, right here through these grand arches. Perhaps not exactly this one here, because we perhaps may not have been important enough, but certainly one of the arches over here to take our seats into the actual stadium itself. 로마의 원로원들과 부유한 상인들은 경기장 한가운데에 있는 아치문을 통해 들어갔지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옆에 있는 입구를 이용했고 관중들은 사회 계층에 따라 앉았습니다. Domitian probably is around about the halfway line, I would imagine. He would obviously have had his own Got box. those nice seats at the 50-yard line. That's huh? right. So about 1900 years ago, it was similar to what we have today. You got your cheap seats, you got the reserve section, you got your royal box. Well, definitely, yes. I mean, obviously some things never change. 현대의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고대 시대에도 음식물과 음료수, 기념품을 파는 행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아치형 문 뒤에선 아주 은밀한 사업이 성행했습니다. You had obviously a very small percentage of very, very rich people and a very large percentage of very, very poor people. Many of them, in order to make ends meet, resorted to prostitution. And one place where this would happen is obviously here at Stadia, where you would have a large congregation of people. So the Arch was a good place, as one might say, to procure business, it would appear, in the ancient period for a little bit of half-time entertainment. Who knows what went on underneath these arches, huh? Right on. 이곳은 한때 유명한 매춘굴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엔 매춘이 합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매춘부들은 공개적으로 일할 수 있었죠. 실제로 매춘 사업의 성행으로 아치를 뜻하는 포닉이란 단어는 영어로 포르노라는 단어의 기원이 됐죠. 아치형 구조는 로마 건축 기술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의 공공 건물은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언덕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건물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아치형 건축 구조 덕분에 거대한 독립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고 원하는 층수만큼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로마인들에게 아치형 구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벽돌과 콘크리트 같은 건축 재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빠르게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었죠. 로마인들에게 건축은 곧 과학이었습니다. It means you can start putting up your buildings in double quick time. And as a consequence of putting up in double quick time, it means that the emperor who actually sponsors the project in question perhaps will see it built in his lifetime and also then have his name attached to it as well, which, obviously, as you can imagine, with the vanity involved with some of the emperors was important. 덕분에 도미티아누스는 6년 만에 경기장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The Romans were able to put up stadia in a comparable way to modern stadia today. Now, whether or not they would have passed 21st century safety regulations, okay, that's another matter there. 그렇다면 어떻게 도미티아누스의 위대한 건축물이 나보나 광장 지하에 묻히게 됐을까요? 수세기 동안 방치되어 있던 고대의 건축물들은 거의 파괴되어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 후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서면서 도미티아누스의 경기장은 서서히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다 16세기 과일과 야채 상점들이 경기장의 폐허 주변에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오늘날 다양한 상점과 아파트 건물들이 나보나 광장에 들어섰죠. 나보나 광장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다양한 상점이 현재 성업 중이지만 과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자부심과 기쁨이었던 대규모 경기장이 광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로마 제국의 영토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규모 원정의 승리로 로마 제국은 막대한 부를 차지했죠. 그는 새로운 포럼을 건축하고 대리석과 청동, 금으로 대규모 바실리카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트라이아누스의 포럼은 거의 다 발굴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바실리카는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는 좋은 통치자로 기억됩니다. 실제로 로마의 원로원은 그의 이름 뒤에 라틴어로 최고라는 뜻인 옵티무스란 칭호를 붙여주었죠.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부자들을 위한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제국을 건설한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공공 건물과 목욕탕, 경기장처럼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오늘날 포럼과 트라이아누스의 기둥은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던 청동 건물인 바실리카의 흔적은 로마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지나는 관광객들 중에서 위대한 고대 로마의 유적지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고고학팀의 일원인 다리우스 아리아 박사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Dar? Yes, hi, how you doing? Hey, Dar, thanks for meeting with Hey, me. nice meeting you. So where's this basilica at? All right, the basilica is underneath us right now, continuing in a line all the way to those 2 rows of columns. And the space was huge, it was 600 feet long. Then it extended even further towards the Victor Emmanuel Monument. 이 거리 아래에 고대 로마 시대의 거대한 바실리카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실리카는 고대의 시장과 법정을 겸비한 대규모 공공 건물입니다. 바실리카는 영국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인구 6천만 명을 포함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죠. 몇 년 전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명가인 펜디 그룹은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기둥 근처에 있는 르네상스 팰리스 저택을 샀습니다. 현재 이곳은 현대식 전시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So we're walking through the Aldefendi site for exhibitions. And as we all know, that underneath Rome, there's always something ancient. You just have to start digging. Well, they started digging, and they found something truly spectacular. 지하를 파던 일꾼들이 오랫동안 찾던 바실리카의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This is what you'd love to find in your basement. Oh my God. I mean, you've got a pillar right here. It's just laying on the floor of the basement of the Fendi building. Exactly. This is such a hidden jewel, isn't it? Absolutely. I mean, you look out there, that's the forum right there. Yeah, and this continues on into somebody's basement, Yeah. and nobody knows that this is here. 이 거대한 빌딩은 서기 113년에 완공된 복합단지의 일부였죠. 복합단지 안엔 포럼과 트라이아누스의 기둥, 그리고 중세시대에 사라진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청동상이 포함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He builds this for the people. You've got a big courthouse, which represents the greatness of Rome, its laws, through which it governed people. 사람들은 재판을 구경하거나 주변 가게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이것으로 모였죠. And you have people coming and gathering, the public, interested in hearing about the new case, who's being sued, who's being divorced, for how much money, and so on. It's totally open to the public.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보통 시민들을 위해서 3대륙에서 가져온 돈과 귀중품들을 바실리카에 쏟아부었습니다. This is a massive chunk of marble. This is gigantic. Yeah, this is brought in all the way from Egypt. So you got to think about what this meant to a Roman. You say, this is coming from a great distance. This is coming at a great expense. It's at the expense of the emperor. It's at the expense of the state. It's glorifying Rome. It's glorifying me as a Roman citizen. A citizen could come in here and feel proud. 그렇다면 어떻게 그 귀한 건축물이 지하 세계로 사라졌을까요? 바실리카는 수세기 동안 사용되다가 중세시대 말기에 버려졌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바실리카는 완전히 폐허로 변했고 결국 현재 펜디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대저택의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바실리카가 이 엄청난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로마 건축 기술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They're extremely meticulous in the erection of columns because it's such a tedious process. You don't want to have to do it more than once. You can actually see the fittings for the metal pins holding it in place. It looks like it's smaller. You can actually see where it's grooved. Yeah, exactly. And then it's going to be soldered in place. They have metal pins of iron, and then they pour in molten lead because lead is going to then render the iron pin waterproof. Otherwise, it's going to eventually rust and expand and break, and that's not going to be very good for the stability of the column. 2004년 건축가들은 바실리카 유적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르네상스 팰리스 저택을 현대식 전시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건축가들은 고대의 기둥이 있던 자리에 현대식 기둥을 세우고 원래의 기둥 받침을 새로운 기둥의 받침대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들은 트라이아누스의 바실리카가 아니라 오늘날의 로마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So that's quite a tribute to Roman engineering that they're actually using a column. Mind you, a modern column, but based on the ancient idea. And that's holding up
this modern piazza, modern Absolutely. building. I mean, they have to be practical because they've got to have some way, the modern means, to sustain this massive ceiling. So it's very, very clear to everyone walking through here that this is something that's just been made a couple of years ago. At the same time, it preserves the idea of what was here, which is a row of columns in the basilica. 육 년 동안 수천 명의 일꾼들이 바실리카 건설에 투입됐죠. 그리고 2000년 후 현대의 건축 기술자들과 고고학자들이 고대의 바실리카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It's a coordinated effort, and at times it might seem like it drags on. I mean, excavations can take years and years and years, but the material that you're pulling out is fleshing out a picture. But it's a way of really getting the full picture of how great Rome was, how it declined, how it fell, how things got forgotten, then ultimately how things got recuperated and reappreciated. It may be the underworld that tells you these things. Absolutely, absolutely. 오늘날 대도시엔 공기 오염을 비롯해서 범죄, 화재 같은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역시 지금과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을 깨끗이 하고 도로와 수로를 건설했으며 거기에다가 세계 최초의 소방서를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27년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권력을 잡았을 때 로마 공화정은 무법천지였고 수도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도시를 재건시키기 위해서 노예와 자유민들을 동원했습니다. Elizabeth? Hello, yeah. Hi, Gary?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Welcome. 고고학자인 엘리자베스 퍼먼 박사가 테베레강 근처의 조용한 주택가 밑에 있는 잃어버린 제국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We have to go down to the 2nd century AD. Great. 현대식 아파트 건물 아래 세계 최초의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So come down another 4 steps and we are on the original level. This is incredible. This is the underworld, isn't it? Yeah. 실제로 이것은 로마에서 발견된 최초의 소방서입니다. And that was an open courtyard. So you could enter here, you were in the open air. We have here a fountain because water was of course the symbol of our firemen. This is a fountain. Yeah. 고대의 소방서는 1860년대 사라진 로마의 미술품을 찾던 사람들에 의해 발굴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1800년 된 귀중한 타임캡슐을 발견했죠. 오늘날 이곳은 평범한 아파트 아래에 묻혀 잊혀진 로마의 유적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1700년 전 이곳에선 자유민이 된 노예 출신의 소방관 400여 명이 고대 로마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화재로부터 도시를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요리를 하고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불을 피웠기 때문에 가정집은 말 그대로 화약고였습니다. Fire broke out nearly every night. 기원전 23년 화재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자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도시의 안전 체계를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해서 도시의 파수꾼을 자처하며 세계 최초의 소방대가 조직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초기 로마 소방서 중에 한 곳입니다. How good were these firemen? Could they put out a fire? They had different tools like, of course, buckets where they could pump the water. And it seems also that they used big pieces of cloth or thick blankets that were first put in water, of course, and then used to extinguish the fire. 소방대는 화재 진압뿐만이 아니라 경찰처럼 도둑과 깡패들, 살인자들로 들끓는 로마의 뒷골목을 순찰했습니다.
일 자체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방서 안에 있는 작은 성소에서 매일 티니우스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So this ornate, look at the roof and the things. It's like a little temple, no? This like is a temple. A little temple architecture here produced on a very small scale. This was somehow the representative area of the site, where one entered and could immediately understand who was here the protecting god, what was the function, who was working here, and so on. It really would have been incredible down here. 그러나 3세기 중반 소방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중세시대의 두껍고 튼튼한 로마의 벽은 다른 건물의 토대로 사용됐습니다. We have brick here and we have fieldstone and mortar. What's this for? When the site was excavated, of course, all the material had been taken away, and there was the danger that some of these walls would collapse. And so this is a reinforcement. In reality, our modern house is still sitting on the ancient Roman structures. 로마의 소방서에서부터 현대의 아파트 건물까지 각 세대들은 같은 장소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고대의 벽을 건물의 기초로 사용하고 보강 공사까지 하면서 지하 세계에 있는 잃어버린 제국을 구했습니다. 폭군 네로의 황금 궁전과 트라이아누스의 거대한 바실리카가 건설되기 전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세계 최초의 소방대를 조직하고 치안 유지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하 세계에 묻혀있는 1700년 된 이 소방서가 그의 업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를 통해서 로마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지만 오늘날 이것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And that's just a little piece of the puzzle. So with the help of some of these sites, we are able to reconstruct the rest of our underground world. 로마의 거리 아래에 묻힌 또 다른 세계가 발견될 때마다 지하 세계의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소방이나 치안 같은 공공 업무를 통해서 로마 황제들은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으며 그 증거가 로마의 지하 세계에 묻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도시는 없습니다. 로마는 군인과 시민, 노예들의 피땀과 황제들의 탐욕에 의해 건설됐죠. 영원의 도시 위에 건축을 할 때 로마의 위대한 역사를 보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